한 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 자릿수 이상까지 높아진 거다. 모든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줍줍이 가능해졌다. 수요가 유입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되었다. 분양시장에 훈풍이 계속적으로 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13년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57대 1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상승장이었던 201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작년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었던 2022년 최저 평균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3대 1이었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벌써 57대 1이 나왔고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는 세 자릿수까지 넘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분양시장에 크게 개선이 되어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금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고 아파트, 재고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판소리를 통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대 1을 보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는 201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고 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이번 달 3월 17일 기준 서울에서는 3개 단지 393가구의 공급에 약 22,40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7대 1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자,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8개 단지 12,276가구 모집에 약 74,931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지역별 경쟁률은 경남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8.4대 1, 부산은 12.1대 1, 광주는 7.5대 1로 그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서울 청약 경쟁률을 분기별로 보면 올해 청약 경쟁률은 2011년 4분기 192.5대 1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2021년까지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서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3분기 2022년 3분기에 3.3대 1 그리고 4분기 6.7대 1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회복세를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하더라도 6.7대 1이었는데 지금 현재 57대 1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별로는 이번 달 초 청약을 받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98가구 모집에 19,478명이 몰려 약 청약 경쟁률이 19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서울에도 핵심적 일대에서는 부동산 상승장에 나왔던 청약 경쟁률 세 자릿수까지 나오게 됐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환될까요? 뒤에 판소리를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시장에 있어 이 분양시장은 주택시장과 동행하거나 선행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분양시장을 먼저 파악해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분양시장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여러 지표 중에 크게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해 봐야만 하는데 첫 번째,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우리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 결국 시장에 유효 수요가 얼만큼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유효 수요는 실수요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수요층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청약 시장에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이 많이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안전마진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수요층들은 분명히
청약에 도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기간 내에 2년, 3년 입주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얼만큼 상승할 건지 예측하고, 앞으로 집값이 다시 반등하고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예년 수준보다 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또한 청약에 당첨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청약 계약률도 중요한 지표로 봐야만 합니다. 자, 이 청약 계약률은 미분양이 어떻게 발생되고 얼만큼 적체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지표로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자, 청약에 당첨이 덜컥 되면 뭐합니까? 결국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는 데 있어서 잔금 때까지의 여러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면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적합한 분들은 당연히 계약하지 못하고 청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청약에 취소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계약률이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미분양이 적체돼서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그런 리스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청약 계약률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고, 당연히 이것 또한 마찬가지 분양시장에 엄청난 훈풍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유효 수요가 2022년 한 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려 심리가 굉장히 높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도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약에 있어 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이유가 세대주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 세대원들은 청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에 있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방해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만 청약할 수 있었고, 또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한해서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지 못하는 수요가 감소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었었죠. 또 1주택자 가운데서도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2순위 청약에서 1주택자가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처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청약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청약 계약률도 낮아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청약에 당첨이 되면 뭐합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다주택자는 중도금 대출 나오나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분양가 9억이 초과될 경우에 중도금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인상의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분양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웬만한 서울 지역 일대의 아파트들 30평대에서는 12억이 초과되는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본인 현금으로 다 잔압해야 되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과연 이분들이 계약할 수 있을까요? 현금 없는 분들이? 못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또 보증도 인당 5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대출 5억 원 이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보증 건수도 한 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자, 중도금 대출이 잘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뭐합니까?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잔금 대출이 나옵니까? 다주택자 잔금 대출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DSR에 걸려서 잔금 대출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전세로 전환하는 분들로 인해서 잔금을 대체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전세 전환도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필수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면 뭔가 출구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차선책으로 전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었어야 되는데, 이 전매 또한 마찬가지 제한됐죠.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들 전매 제한이 5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아예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전매가 가능한 일반 우리 비규제 지역 일대 아파트들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세가 얼마였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게 높았죠. 1년 이하, 1년 미만으로 매도했을 경우에 70%입니다. 1년 이상은 60%의 엄청난 높은 양도세를 내셔야만 했다. 또 거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77%, 66%의 양도세를 납부하셨어야만 한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약을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감소돼서 미계약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지금 둔촌주공도 마찬가지 미계약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미분양으로 또 전개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이 되었죠.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자, 그동안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떨어졌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한 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 자릿수 이상까지 높아진 거다. 몇 배가 높아진 겁니까? 그 이유가 모든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동안의 금리 인상 그 영향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심리가 높아졌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여러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수요층들도 많이 늘어났죠. 이제 오히려 금리가 동결해야만 한다라는 전망치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까운 멀지 않는 시기에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시중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 금리는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채,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금리를 보면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코픽스 금리도 함께 하락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 8%까지 올라갔던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현재 4%대로 내려왔고, 또 지금 최저치가 3% 수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이자 압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청약에 있어 세대주만 청약을 했던 것도 이제는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한 무순위 청약에 있어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무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서울에 청약할 수 있겠죠. 둔촌주공 청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줍줍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1주택,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도 이제 전부 다 폐지되어 처분을 하지 않아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끔 수요가 유입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리고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여러 규제 정책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중도금 대출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폐지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주택자도 9억, 12억까지 상향 조정됐던 중도금 대출 상한선도 이제 분양 가격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전액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인당 5억 원으로 보증 한도가 있었던 것도 이제 전부 다 폐지되었습니다. 5억 원 넘게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증 건수도 한 건이 아니라 이제 서울 지역 일대가 비규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2건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또 잔금 대출도 마찬가지 다주택자 잔금 대출 LTV가 전부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LTV 몇 %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다주택자 60%, 그리고 규제 지역도 30%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잔금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기존에는 DSR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전세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었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폐지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한 전세를 주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를 주지 못하는 분들도 전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탈출구를 만들어 줬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전매 제한이 있었죠.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폐지되었죠. 거의 폐지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3년이죠.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지역 일대는 전부 다 1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외의 모든 기타 지역은 6개월입니다. 청약 당첨일로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분양권 매도가 가능한 전매가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세가 얼마였습니까? 1년 미만은 70%, 77% 아니었습니까? 지방세까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70%, 60%였던 게 이제 1년 미만은 45%, 그리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정리하겠다라고 이미 정책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 어차피 전매 제한이 1년이지 않습니까? 청약 당첨일로부터. 그리고 1년 이후에 매도를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이후에 전매를 계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45% 또는 기본세율로 전매가 가능해진 거죠. 따라서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청약 계약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이 완벽하게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당연히 분양시장에 청약 경쟁률이 예년보다 훨씬 더 높게 수치가 나오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경험한 세 자릿수까지 넘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양시장에 훈풍이 계속적으로 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주택시장, 재고시장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